네, 안에서 큰 소리는 왜 난 거예요? 선대위에서 네. 마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선대위 내에서 뭐 업무 지시사항에 반발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업무에 맞는 것을 제가 지시했는데 본인이 상임선대위원장 말은 들을 필요가 없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하는 바람에 좀 언성이 높아졌던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장과 조수진 관장의 충돌이 보도가 되기도 했는데요. 정치를 하다 보면은 같은 당 안에서나 또 선거 조직 안에서 서로 생각이 뭐 다를 수도 있는 거지. 어떻게 군사 작전하듯이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하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이소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윤석열 선대위 폭망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조수진 최고위원과 이준석 대표의 싸움이 점입가경입니다. 오늘 이준석 대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과 같지 않은 사과 해놓은 거 보니 기가 차다. 후보 배우자 문제도 이런 수준으로 언론 대응을 하나 더 크게 문제 삼기 전에 깔끔하게 거취 표명하라. 마치 이 말만 들으면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후보를 사퇴하라 이런 말같이 들립니다. 그런데 그건 아니었고요. 이준석 대표가 조수진 최고에게 사퇴하라라고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본인도 조수진 최고의 사퇴 의향과 상관없이 그냥 사퇴하겠다 이렇게 말을 던졌습니다. 이준석 대표 정말 사퇴하실 겁니까? 저번에도 사퇴할 것처럼 돌아다니시다가 폭탄주 먹고 서로 화해하셨는데 이번에도 또 폭탄주 한 잔 또 하시는 겁니까? 예, 계속 말이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양측이 소년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굉장히 뼈아픈 얘기인 것 같습니다. 조수진 최고를 상대로 얘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듣기에는 윤석열 후보를 상대로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준석 대표가 김건희 씨에 관련한 대응 기조와 관련해서 또 이준석 대표를 향한 비판과 관련해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런 취지로 논의를 했었는데 조수진 최고가 공보단장을 맡고 있거든요. 근데 나는 후보 말만 듣는다. 이준석 대표 말 듣지 않겠다. 이런 말을 공개석상에서 했어요. 정말 콩가루라는 얘기들이 많이 들리던데 정말 많이 콩가루 같습니다. 그런데 조수진 최고가 사과를 했다가 또다시 이준석 대표를 비방하는 어떤 기사를 기자들한테 주면서 이 사건이 다시 커졌습니다. 정말 국민들 보기에 민망하기 짝이 없죠? 도대체 왜 이렇게 많이 싸우는 걸까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벌써 국민의힘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이 당선됐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윤석열 후보만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너무 국민의힘 선대위가 정말 형편없이 굴려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김건희 씨 관련한 이슈가 많이 불거졌죠. 뉴욕대 연수를 했다. 학력사항에 기재되어 있다. 뉴욕대에 기재되어 있으니까 연수를 했으니까 굉장히 오랜 기간 열심히 공부했구나 했더니 한 5일 정도 공부를 했더라고요. 물론 견학 정도 수준이라고 보여지지만 굳이 연수라고 하니까 일단 간 건 맞잖아요. 5일 간 건 맞기 때문에 저는 그냥 인정해 주고 싶습니다. 한국게임산업협회 3년간 근무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설립되지도 않은 회사에서 2년간을 근무했어요. 그리고 그 회사의 임원들은 김건희 씨를 본 적이 없다고 그럽니다. 이게 무슨 일일까요? 기획이사 자리도 없고 기획이사로 3년을 근무했다는데 설립 발기인에도 없습니다. 저는 참 이 부분도 황당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 대상과 특별상을 수상했다는데 수상자 명단에 김건희 씨는 없어요. 그랬더니 회사가 수상을 했다고 합니다. 아니 회사가 수상한 걸 자기가 받을 수 있습니까? 저는 회사가 수상했는지 여부도 확인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논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과거 장모 사건에 대해서 요양도박 편취 사건과 관련해서 10원 한 장 피해를 준 적이 없다는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구속됐습니다. 3년. 실형 선고받았죠. 사과한 기억이 없는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아내의 문제에 대해서도 그래요. 기조가 그런 것 같아요. 결혼 전 일인데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야. 이런 기조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허위가 아니다. 전체적으로 날조된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인지 좀 어렵습니다. 여당의 기획공세다. 왜 그쪽 말만 믿느냐? 민주당이 말한 것 중에 허위 사실도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주장을 하고, 겸임 교수나 시간 강사는 인맥으로 뽑는 거 아닌가? 허위 학력이 기재됐다고 해서 그것으로 뽑는 거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해요. 아, 참 겸임 교수님들, 시간 강사님들 힘들게 공부해서 되셨을 건데 인맥으로 뽑는답니다. 공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기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사과하냐 물었더니 no comment입니다. no comment. 도대체 무슨 사과인지를 모르겠습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가 오랜 기간 검사로서 활동했기 때문에 그랬을 거예요. 과거 증거 있습니까? 이런 취지의 말을 한 적이 있는데 아마 윤석열 후보가 검사의 시각으로서 자신의 아내가 처벌될지 말지에 대해서 증거로서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대통령에 출마한 대선 후보 아닌가요? 증거 있습니까? 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과거 윤석열 후보가 주임검사로서 신정아 씨를 구속시킨 적이 있습니다. 신정아 씨는 유명 대학의 학위를 위조해서 교수가 되고 또 비엔날레 감독을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사문서 위조, 행사, 업무 방해 등으로 기소했고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거든요. 아, 윤석열 후보는 남한테는 굉장히 공정하다. 조국의 7대 스펙, 허위 스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사기업체에 대해서 봉사활동하고 2주 확인서 받는 거 있잖아요. 뭐 법률사무소 가서 2주간 공부했다. 나쁘잖아요. 근데 그때 많이 관행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몇 시간 봉사활동하고 더 많은 시간의 봉사활동 확인서를 받는 게 이게 관행이었는데 당연히 나쁘죠. 윤석열 후보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7대 허위 스펙이라고 하면서 강하게 주장을 했고 결국에는 조국 전 장관의 구속시켰죠. 그리고 지금 뭐 조민 씨에 대해서도 지금 재판 뭐 학위를 취소하느냐 마느냐 이런 논란이 지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엄중하게 행사하셨죠. 그러면 지금 윤석열 후보에게 묻고 싶습니다. 조국의 7대 스펙은 이제는 괜찮은 건가요? 김건희 씨도 괜찮으면 조국도 괜찮아야지 않을까요? 최광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자신의 법률사무소에서 일한 게 맞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라고 해서 허위사실 공표죄로 기소를 했습니다. 벌금 80만 원이 나와서 유죄가 나왔어요. 이 신정아 씨, 조국 사건, 최강욱 대표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우리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해 준 것 같습니다. 상대방에게 공정과 상식이 명확해야 된다. 그리고 나와 장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걸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 윤석열 후보는 이미 대통령이 됐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 정도의 사과로도 충분하다. 이건 민주당의 허위 공세에 불과하다. 그래서 신지혜 씨, 녹색당 전 대표죠. 신지혜 씨 영입하고 백골 부대 가서 사병들에게 최후 개선 논의하면 2030 표 끌어올 수 있고 따라서 김건희 씨에 대한 해명은 사과는 적당히 해도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 정말 감사하게 생각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권교체 여론이 많이 높았던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는 굉장히 낮은 자세로 사과를 거듭하면서 과거의 어떤 정책들, 부동산 정책, 많은 정책들에 대해서도 다시 개선하는 그런 개선책을 내놓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 끝까지 마이웨이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아마 윤석열 후보님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후보의 말에 대해서 들었고요. 앞으로도 또 변화되는 대선 시계와 관련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